직접 원인인 부실 제방의 책임을 물어 검찰이 당시 현장 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송 참사 피고인에 대한 첫 구형입니다.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도 넉 달 만에 최종 결과를 내놨습니다. 재난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충북지사 형사처벌과 피해자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오송 참사 당일 3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삼순환로 사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와 도로관리청 등 공무원 6명도 감찰에 송치됐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했던 충북의 출생아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충북 인구의 절반인 청주시가 빠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14명의 사망자와 16명의 피해자가 나온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은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제방 관련자들에게 징역 6년 이상을 구형했습니다. 오송 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첫 구형입니다.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이 430m, 높이 4.5m. 거대한 지하차도를 순식간에 집어삼킨 흙탕물. 인근 미호강의 부실한 임시제방이 불어난 강물을 버티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임시제방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임의로 기존 제방을 절개한 뒤 우기에 닥쳐 부랴부랴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검찰은 가장 먼저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이 부실 제방의 책임을 물어 당시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6년을 구형했습니다. 참사 발생 9개월 보름 만에 피고인들에 대한 첫 구형입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물론 참사 이후 시공계획서 조작을 지시하는 등 증거 위조교사 혐의까지 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형량의 거의 최대치가 구형됐습니다. 구형에 나선 검찰은 공사를 총괄하고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들이 부실한 제방을 알고도 묵인해 국가적 재난을 불렀고 이후 원인 규명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리단장은 결심 공판에서 참사 당일 전후 여러 기관에 긴급 상황을 알린 점을 참작해달라며 죄송하다고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반면 첫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해온 현장 소장은 감리단과 발주청과 달리 시공만 맡아 책임 소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1일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30명과 법인 2곳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힌 기소 목록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최고 책임자는 이름을 올리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넉 달 만에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김영한 지사 등을 형사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7시 1분, 인부 6명이 사보로 흙을 퍼담아 임시제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날 새벽 중장비가 투입됐다면 오전 7시 58분 제방이 넘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시민조사위의 결론입니다. 이후 700m 거리에 물이 퍼져나가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기까지는 30분이 넘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방이 붕괴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 도로를 통제했다면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상황실은 청주시 당직실에 전달했지만 청주시는 해당 사실을 충북도청에 전달하지도 않고 결국 아무런 대응 조치도 없었습니다. 참사를 막을 기회는 더 많았습니다. 2020년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충청북도는 침수 위험도 기준을 만들었는데 하천저지대 위치를 쏙 빼고 궁평이 지하차도에 가장 안전한 등급을 매겼습니다. 기준을 만들 때 행안부가 내려보낸 공문을 부서 간에 서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주시 역시 이 지하차도를 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에서 빼면서 침수 위험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나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각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각종 재난상황 점검과 비상대책회의는 방심하지 말라는 정도의 형식적인 내용에 그쳤습니다. 이른바 컨트롤타워는 없었습니다.
재난관리 체계상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대로 작동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지난해 이 지하차도에서 벌어졌던 참사가 불가항력의 재난이 아니었고 막을 수 있던 기회를 여러 차례 무산한 모든 관련 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조사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범석 청주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도로 관리에 관련돼서는 충북도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마지막으로 이 재난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련돼 가지고는 청주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른 책임. 오송 참사 이후 검찰은 지난 9개월간 수사본부를 꾸려 30명을 기소했지만 이른바 윗선은 아직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시민조사위원회가 나선 또 하나의 목표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데요. 유족과 생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 하나 없이 그냥 잊혀지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참사 현장에서 9.4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한 생존자는 시민조사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출 직후 여러 사람이 찾아와 왜 혼자 탈출했나, 왜 너만 나왔느냐 취조하듯이 물었고 같은 걸 계속 물어 울었다는 겁니다. 생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는커녕 반복적인 조사와 부적절한 질문으로 상처를 키운 겁니다. 112와 119에 신고를 해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생존자들은 구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력으로 탈출했다고 말합니다. 참사 현장에서 당국의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유족에게는 우리도 모른다, 병원으로 옮겼으니 가서 확인하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신고, 구조, 응급조치에서 공적 사후 대응까지 공적 대응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 개인의 자력 탈출과 자구 노력으로 생환되거나 희생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같은 트라우마에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워도 생존자나 유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했고 진상규명 과정에 있어서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조사위는 밝혔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진상규명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첫 단추는 책임자 처벌이라고. 이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부터 이태원, 오송까지 반복되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한 조사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제안했습니다. 우선 재해 위험 지역을 파악해 관계 기관이 공유하고 각종 재난 대응 계획과 매뉴얼을 현실화할 것, 참사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구 설립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송 참사 보고서를 발간된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진상 규명이나 제도 개선에 철저히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와 유족, 생존자들은 오늘 청주지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고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한편 지난해 7월 폭우 당시 3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남이면 삼순환로 사면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 공무원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붕괴 사면에 대한 안전점검이 2016년 준공 이후 한 번도 없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붕괴 사면을 안전관리 시스템 등록에 누락한 발주청에도 책임이 있다며 청주시청 관계자 3명도 시설물 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7월 폭우에 붕괴된 사면은 해당 지점을 달리던 승용차를 덮쳐 20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충북 지역 노동단체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사업주의 재해 예방 책임 강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올해에만 벌써 9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8건이 기본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깔림이나 추락사고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는 28일은 지난 1993년
태국의 한 인형 공장에서 노동자 188명이 사망한 참사를 계기로 지정된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했던 충북의 출생아 증가세가 다시 꺾였습니다. 혼인도 줄고 인구 역시 순유출을 기록했는데요. 충청북도가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규모가 작은 데다 충북 인구의 절반이 넘는 청주시가 일단 빠지기로 해 효과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월 충북의 출생아 수는 568명, 1년 전에 비해 74명, 약 12% 줄었습니다. 월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건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출산 육아수당 지급을 시작한 지 딱 10번째 달이라 출생아 수 증가가 기대됐지만 오히려 지급 전보다 줄어든 겁니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109건 감소하면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연간 누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인구 이동 역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1,000명 가까이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서 저출생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빚이 있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혼부부는 최대 2년, 출산 가정은 3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연간 6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또 아이가 5명 이상인 가정에 18세 이하 자녀에게 한 사람당 매년 100만 원 지원을 추가했는데 조건이 되는 대상은 228가구 뿐입니다.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게 될 것이다. 금액도 확대될 것이고 대상도 확대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상태. 하지만 인구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도 가장 많은 청주시가 불참하면서 우선 10개 시군에서만 시행될 예정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했지만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청주시가 출생아 수나 이런 게 거의 돈의 60% 정도 돼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금 일단은 청주시를 제외하고 산후조리비와 분만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 등도 이번 추가 지원책에 포함했는데 앞서 이미 발표한 것으로 시행이 미뤄졌을 뿐 새로운 대책은 아닙니다. 추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신규 예산은 도 몫으로만 27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최대 도시가 빠진 반쪽짜리 지원책의 효과도 의문이지만 하필 도의회 심의 중에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가 날아들면서 충청북도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시행을 예고한 임산부 산후조리비의 지원 조건이 완화됩니다. 청주시는 앞서 밝힌 대상자 요건 가운데 청주시 3개월 거주 조건을 삭제하고 출생 신고 조건도 청주시에서 충청북도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해 신청 당시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규모는 50만 원이며 다태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추경을 통해 추진하려던 중점 사업 예산들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잇따라 삭감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안전우려 등을 이유로 당산벙커 활성화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산업경제위원회는 못난이 김치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건설환경 소방위원회도 유족과 협의가 부족하다며 오송 참사 재난백서 제작비와 추모비 건립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추경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는데 일부는 이 과정에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CTX 사업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민자 투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적성 등을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사실상 확정하는 것으로 재정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유사합니다. 조사는 보통 1년 정도 소요되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오는 2028년쯤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민간 사업자인 DLENC와 삼보기술단이 CTX에 대한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자 전체 사업에 대한 민자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금속활자 인쇄술을 자랑하는 해외 특별전이 독일에서 개최됩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오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 동안 독일 클링스포어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통해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과 함께 직지 복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직지 복본은 지난 2021년 청주 고인쇄박물관과 직지 소장기관인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협력해 원형을 고스란히 재현한 결과물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2022년 직지문화제에서 클링스포어 박물관이 진행한 교류 특별전의 답방 전시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이 새롭게 시작한 시민대상 인문 강연 통섭의 광장이 MBC 충북 공개홀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첫 통섭의 광장에는 건축가로 유명한 스페이스 컨설팅 그룹 유현준 대표가 나서 파밀리의 성당, 공간으로 세상을 읽다를 주제로 건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매월 넷째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진행되는 통섭의 광장은 다음 달에는 과학철학자 장대익 교수가, 6월에는 건국대 사학과 신병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섭니다. 통섭은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는 의미로 충청북도 교육청은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을 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자며 기존 인문학 콘서트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 통섭의 광장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2024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충북에서는 1,048명이 참가합니다. 충북은 이번 대회에서 탁구 종목에 82명으로 가장 많이 참가하며 축구 74명, 파크골프 50명 등 모두 35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충북 선수단 중 최고령은 그라운드 골프의 86살 류병덕 씨이고 최연소 참가자는 체조의 8살 서연아 양입니다.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은 엘리트 대회가 아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대회로 순위 경쟁보다 17개 시도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진행됩니다. 지자체 공무원부터 지역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평군 공무원들이 도보 여행에 나섰습니다. 증평군은 소속 공무원들조차 지역의 대표 명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다음 달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추성산성과 연재근 상사 기념공원 등 지역의 명소를 도보로 여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증평군은 소속 공무원 400여 명 가운데 청주 등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옷을 주제로 한 전국 유일의 축제가 오는 주말 옥천에서 열립니다. 옥천군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옥천 상계체육시설에서 제15회 옥천 참옷 축제를 열고 옥천 참옷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과 공예품 등을 선보입니다. 옥천군은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옷산업 특구로 지정돼 해마다 참옷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원대학교 간호학과 입학 정원이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유원대학교는 교육부의 보건의료 계열 정원 추가 배정에 따라 2025학년도 간호학과 입학 정원이 현재 74명에서 100명으로 26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원대는 간호학과 증원을 계기로 물리치료학과와 치위생학과 등 보건의료 관련 교육 특성화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102.4로 올해 2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비 지출 전망과 가계 수입 전망을 제외하고 생활 형편이나 경기 판단 등 나머지 지표가 모두 낮아졌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